2022년 1월의 한 어느 날, 이제 몇 번째인지도 까먹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김포공항에 왔다. 사실 원래 코시국만 아니었거나 조금 상황만 괜찮았으면 해외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2022년 첫 여행길은 아니고 첫 번째 제주도 여행길에 나서게 되었다. 사실 딱히 정해진 일정도 없고 구체적인 코스나 계획이 없지만, 이렇게 떠나는 것도 여행의 한 매력. 2박 3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시작해보자. 한 시간여의 비행시간이 지나 제주공항에 착륙했을 때의 날씨는 구름이 잔뜩 낀 흐릿한 날씨였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만 같은 그런 날씨. 그래도 도착을 했으니 지금부터 본격적인 제주여행을 시작해볼까? 우선 예약해둔 렌터카를 찾아 차량을 인수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마침 딱 점심시간대라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둔 곳으로 간다. 다행히 제주공항 근처에 있어서 금방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바로 여기가 이번 제주도 첫 끼를 해결할 곳이다. 제주도에 오기 전 SNS를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샌드위치 전문점. 총 3종류의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시그니처 메뉴로 계란이 들어간 타마고 산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가 들어간 가치 산도, 2종류와 음료수로 한라봉 주스를 주문했다. 간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먹어도 되겠지만 생각해둔 곳이 있어 얼른 발걸음을 옮긴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발걸음을 옮긴 곳은 제주공항 인근의 해변가. 이곳에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한적한 곳에 앉아 피크닉처럼 샌드위치 식사를 즐길 생각이다. 흐릿한 날씨와 바람이 많은 제주도라 날씨가 조금 비협조적이긴 하지만 간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샌드위치라서 빨리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으니 얼른 자리를 잡고 개봉을 해봤다. 두툼한 계란말이와 큼지막한 돈가스가 비주얼부터 압도적인 샌드위치. 우선 타마고 산도부터 먹어보자. 이런 맛이 있나? 진짜 이건 생각 이상이다. 두꺼운 계란말이로 통째로 갓 튀겨내서 겉에는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안에는 계란의 포근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이건 진짜 먹어봐야만 아는 맛이다. 가치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꺼운 돈가스가 겉은 바삭하면서 안에는 촉촉한 고기가 육즙을 머금고 있다. 평소 돈가스와 가치산도를 좋아해서 많이 먹어보고 돈가스만큼은 까다로운 내 입맛을 사로잡은 가치산도. 이렇게 제주도 바다 풍경을 반찬 삼아 만족스러운 제주도 첫 끼를 먹었다. 식사도 배부르게 했으니 다른 곳으로 가볼까? 마침 제주공항 근처 해변가에 있으니 근처에 있는 다른 해변가를 가보기로 했다. 뭐 여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주도를 와봤다면 다들 알 법한 장소. 많은 사람들이 꼭 들렀다 간다는 이호태우 해변 말등대이다. 사실 나는 제주도에 여러 번 와봤으면서도 여지껏 이곳을 한 번도 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와본 것이었다. 와본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냥 빨간 말등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얀 말등대도 있어 두 등대가 하나의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역시 와봐야 제대로 보이는 법.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더 자세하게 구경을 해보자. 가까이 가서 보니 더 자세히 보이는 큰 등대와 그곳에서 사진을 남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건 그렇고 이호태우가 무슨 뜻이지? 찾아보니까 이호는 이곳 동네의 이름, 태우는 제주도 전통배를 말한다고 한다. 합쳐서 이호태우, 배를 타고서 작업하는 어민들이 많았던 곳이었기에 이호태우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랬을까? 과거의 전통배는 아니었지만 이곳에도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알아보지 않더라도 두 개의 등대가 있는 항구인데 배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등대 해안가 옆에는 이호태우 해수욕장이 있는데 추운 겨울의 날씨라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은 없지만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공항 근처가 되다 보니 수시로 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걸 구경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한 번쯤은 와보고 싶었던 이웃해우 해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해변을 돌아본 뒤 숙소 쪽으로 이동을 한다. 성산지역 성산일출봉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같은 제주지역 내에서도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체크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잠시 쉬기도 할 겸 가는 길에 커피 한잔 하고 갈 곳을 찾아보았다. 그렇게 찾아서 온 곳은 스누피 가든. 이곳은 지난 여름에 한번 와본 적이 있는 곳이다. 캐릭터를 좋아하는 나에게 있어 천국 같은 곳. 특히 내가 캐릭터를 좋아하게 된 시초격 캐릭터가 바로 이 스누피다. 시간이 많았으면 한 번 더 둘러보았을 테지만 둘러볼 만큼의 시간은 되지 않았고 이곳에 스누피 스토어와 스누피 카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시간에 쫓겨서 카페를 이용하지 못했으니 이번 기회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기로 한 것이다. 1층은 스누피 스토어로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고 2층이 카페로 역시 스누피 테마의 다양한 식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음료로 카페라떼와 이왕 왔으니 디저트로 브라우니 케이크도 하나 주문해 보았다. 잠시 즐기는 티타임의 여유. 카페라떼를 아이스로 주문하니 스누피 모양의 얼음이 하나 담겨져 나왔다. 브라우니 케이크는 찰스 브라운을 모티브로 특유의 노란 옥무늬가 뒤덮인 인상적인 케이크. 아까워서 어떻게 먹는다? 그래도 먹는 거니까 가감하게 먹는다. 브라우니 특성상 꾸덕하고 굵기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건 한층 더한 느낌이다. 나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지만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렇게 이곳에서 잠시 한 잔의 여유를 가진 뒤 숙소로 이동했다. 해가 짧은 겨울이었지만 흐릿한 날씨 탓에 금방 어두워지고 있는 하늘. 숙소에 도착하고 나니 어느새 저녁이 다 되었다. 이곳이 이번 제주도 일정 동안 머무는 숙소. 그동안 매번 게스트하우스나 저렴한 모텔급의 숙소만 이용하다가 여기가 가성비가 좋게 가격이 나와서 이곳을 잡은 것인데 역시 깔끔하고 혼자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방이다. 역시 호텔이. 무엇보다 창밖으로 바로 보이는 성산일출봉 뷰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았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나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좀 일찍 쉬기로 한다. 아직 배가 꺼지지 않아서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으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다. 어차피 내일 저녁은 맛있는 걸 먹을 예정이니까. 그리고 나서 방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 평소에는 여행을 다니며 이렇게 책을 잘 가지고 다니진 않지만 이런 여유를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무슨 책이냐고? 바로 아이진님의 미국 여행기를 담은 책이다. 사실 코시국만 아니면 미 서부 여행을 제일 하고 싶고 마침 아이진님의 책을 알게 돼서 이참에 사서 읽어봤다. 그렇게 숙소에서 쉬면서 첫날은 모두 마무리를 했다. 아침 해가 밝아온 다음 날이 아니고 아직 해 뜨기 전에 다음 날이다. 어제 생각했던 대로 오늘은 일출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일찍 일어난 것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친 뒤 아침 제주 공기를 마시며 숙소를 나섰다. 사실 매우 이른 새벽 같아 보이지만 해가 짧은 겨울이기에 아침 6시 반 정도 된 시각. 일출 명소로 유명하다는 광치기 해변을 가보기로 했는데 숙소에서 가까우니 차는 두고 도보로 걸어갔다. 저 너머로 밝아오는 게 슬슬 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아침 찬 공기에 바람도 많이 불어 너무 추워서 서두르게 된 데도 큰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도착한 광치기 해변. 저 성산일출봉 너머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곧 해가 뜰 것 같은데 여전히 구름이 많은 날씨라 해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다. 아직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일출 명소답게 일출을 보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출 명소로 유명하긴 하지만 해안가 자체도 바위와 조화를 이루고 뒤로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것이 꼭 한 폭의 풍경과 같은 느낌. 그냥 산책을 해도 좋은 것 같다. 실제로 여기는 제주 올레길이 시작되는 1코스니까. 그치만 지금은 너무 춥다. 더위를 싫어하고 추위에 강한 나조차도 견디기 힘든 아침의 겨울바람. 제주도에 오기 전 한파가 시작되면서 더 낮아진 기온에 바람 많은 제주도가 되다 보니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추위를 견디며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역시나 구름이 많이 껴서 온전한 해는 볼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실망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지만 조금 있다가 더 멋진 풍경을 담을 수가 있었다. 구름 사이로 뻗어나오는 햇살이 오히려 내가 평소에 보던 일출과는 다른 모습을 색다르게 선사해주고 있었다. 해를 온전히 못 본 건 아쉽지만 이렇게 다른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 만족했다. 여행을 다니면 늘상 생각한 대로만 되던가? 이렇게 생각이랑 다른 때도 있는 법. 광치기 해변에서의 색다른 일출을 보고 나서 나는 발걸음을 되돌렸다. 다시 곧장 숙소로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했다. 사실 혼자 여행 오면 식사할 장소를 찾는 게, 특히나 아침 식사할 곳이 생각보다 마땅치 않은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조식이 가능했다. 생각보다 메뉴를 다양하고 맛있어서 정말 배부르게 든든히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든든히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 차를 끌고서 다시금 길을 나섰다. 이제는 해도 밝게 뜨고 어디를 가볼까? 근처 가볼 만한 곳부터 한번 돌아보기로 한다. 근처부터 돌아보기로 했으니 가까운 곳으로 섭지코지부터 방문해 보았다. 화창한 날 푸른 바다를 따라 바라보는 남쪽 바다의 풍경, 그야말로 절경이다. 섭지코지가 처음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때 일이라 벌써 10년도 훌쩍 더 지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 아무튼 너무 오래돼서 기억에 잘 남아있진 않지만 당시에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꽤나 유명했다. 절벽 어딘가 위치한 흰빛의 특이한 건물이 지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섭지코지의 인상이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만을 가진 채 10년도 훨씬 더 지나 20년이 채 되기 전에 다시 오게 된 섭지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다시 와서 이곳을 바라보니 여느 제주도의 멋진 풍경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자연 풍경을 가진 멋진 곳이었다. 역시 어렸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던 것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 뭔가 느껴지는 것도 같다. 뭐 이러니까 나이 먹은 아저씨 같네. 난 아직 여전히 젊다. 그냥 시간이 그렇게 지났을 뿐이다. 해안 풍경도 좋고 길을 따라 저 너머의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모습도 좋고 아마 따뜻한 봄날이면 주변 꽃들이 활짝 펴서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번에는 멋진 모습의 섭지코지 풍경을 확실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다. 눈물이 계속 나네. 섭지코지를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 여기는 성산지역, 성산 일출봉이 있으니까 일단 성산 일출봉으로 왔다. 어디 가셨어요? 성산 일출봉 역시 지난번에 여러 차례 올라가 본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굳이 올라가려 한 건 아니고 근처에 카페를 찾으러 왔다. 저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커피 한 잔 즐길 수 있는 카페.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식당과 카페가 많으니까 그런 곳이 많을 터. 그래서 온 것이다. 평소에 여행을 나가면 자주 가는 스타벅스도 좋지만 이렇게 온 거 다른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어디 다른 좋을 만한 장소가 없을까?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 근처에 한옥카페라는 곳이 나왔다. 한옥카페? 거기다 제주 올레길 경로에 위치해 있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그쪽으로 가보았다. 성산일출봉에서 조금 위쪽으로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곳이라 저 너머로는 우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닷가의 올레길을 따라 성산일출봉과 우도를 동시에 나오며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면 한옥 카페가 나온다. 탁 트인 바닷가에 위치한 한옥이라서 금방 눈에 띈다.
아담하게 찾은 카페였는데 주인 아저씨분이 직접 손수 원두를 선별하고 핸드드립으로 내려주시는 정성이 들어간 커피 한 잔. 그 커피 한 잔을 들고서 앞 대청마루에서 멋진 풍경과 함께 또 한 번 커피 타임을 가져보았다. 멋진 한옥과 함께 오른쪽엔 성산 일출봉을, 왼쪽엔 우도를 끼고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은 그 어떤 커피보다 더 진하고 특별했다. 이런 것이 바로 힐링. 나도 모르게 바다를 보며 멍해지고 평온한 느낌을 받는다. 아마 이곳에서의 커피 한 잔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다. 그렇게 특별한 커피 한 잔을 마치고 성산 일출봉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보았다. 어딜 갈까 찾아보다가 근처에 다랑시 오름이라는 곳이 눈에 띄길래 이곳을 한번 가보기로 했다. 약 멀리서부터 바라봤을 때 꽤 높은 커다란 오름 같았는데 바로 앞까지 와보니 더욱 큰 것만 같다. 계단을 보아하니 조금 막막하면서도 괜히 왔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지만 이 정도쯤이야.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더운 여름철도 아닌데 잠깐만 그냥 올라가면 되지. 그렇게 하나둘 계단을 밟으며 오름을 올라가 본다. 일직선으로 솟아오른 계단은 일정 높이 이상 오르다 보면 지그재그 형태로 비스듬히 오르게 되는 구조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오르다가 한숨 고르려 잠시 옆을 돌아보게 되면 어느샌가 이만큼 올라오게 됐지? 하게 되고 저편으로 경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도 조금 힘들거나 잠시 쉬고 싶다면 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곳에 잠시 앉아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멋진 경치를 보며 쉬어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천천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더 높이 올라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고 뒤로는 멋진 제주의 풍경을 볼 수가 있다. 저 멀리 성산 일출봉이 내려다 보이는 아래 저 오름인가? 언덕 같은 건 뭐지? 아무튼 그렇게 오르다 보면 또 어느샌가 거의 정상에 다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상 둘레를 따라 마지막 힘을 내며 조금만 더 견디고 오르다 보면 정상에 오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힘든 오르막을 모두 올라 정상에 올라오면 멋진 다랑시 오름의 모습이 보답으로 그 풍경을 선사해준다. 가운데 깊게 파인 분화구가 보이면서 뒤로는 제주 바다와 초원의 풍경, 저 앞으로는 더 높은 한라산의 모습이 그동안의 힘듦을 모두 보상해주는 듯하다. 이곳에 잠시 앉아 땀을 식히며 풍경을 감상하면 계속되는 바람에 다시 추위를 느끼게도 된다. 그래도 잠바를 안 벗고 올라오길 잘했다. 제주도에는 많은 오름이 있고 여러 유명한 오름들은 다 나름대로의 절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 다랑시 오름 역시 독자적인 멋있는 풍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풍경을 마음껏 즐긴 뒤 다시 올라온 길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다. 나처럼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오르막보다 내리막을 더 조심해야 한다. 힘이 들지는 않지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에 더욱 신경을 써가며 천천히 조심해서 오름을 내려온다. 다랑시 오름도 다녀왔겠다. 조금 시간이 이르긴 하지만 오늘의 마지막 코스를 향해 갔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세화해변. 다른 목적도 있었고 세화해변의 풍경도 좋다는 소문에 이곳을 오늘의 마지막 코스로 결정하였다. 해는 중천을 넘어 저 뒤에 있었는데 사실 원래는 좀 더 시간이 지나 일몰의 석양을 고려한 것이지만 뭐 이 정도로도 괜찮은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세화해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바닷가를 자세히 보니 물이 굉장히 맑다. 멀리서 보는데도 투명하고 아래 모래바닥이 보이는 게 엄청나게 깨끗하고 맑은 물인 걸 알 수 있을 정도. 이 깨끗함이 오래도록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유명한 세화해변답게 해변을 따라 여러 카페가 들어서 있고 군데군데 포토스팟이 꾸며져 있었다. 워낙에 추운 날씨였다 보니 사람이 그렇게 많거나 활동적인 모습은 보기 어려웠지만 조용하고 한적함을 즐기는 것이 혼자 다닐 때의 장점이기도 하다. 시간도 널널하고 많은 여유가 있으니 서두르거나 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고하지만 나 역시 춥다. 남은 시간은 근처 카페에서 몸을 녹이며 쉬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여기서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적당히 있을 만한 근처 카페를 탐방하다 적당히 한 카페를 골라 잠시 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커피는 많이 마셨으니 대신 한라봉 에이드로 갈증을 해결하고 추가로 에그타르트를 주문했다. 상큼하고 시원한 한라봉 에이드와 달큼하고 포근한 에그타르트가 조합이 잘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곳 창가에 앉아 세화해변을 독서대 삼아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때운다. 마침 이럴 때 책을 가져와서 읽으니 나름 쏠쏠하고 시간 때우기에 유용하군.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나오니 어느새 해도 지고 저녁이 되었다. 이쯤이면 됐겠지? 내가 이곳에서 시간을 때웠던 이유, 여기서 저녁으로 예약해둔 치킨이 있다. 세화해변 구좌읍의 맛집 돌담통닭. 지난번 제주 방문 때 한번 먹어보긴 했지만 워낙 늦은 시간에다 매진된 메뉴가 많아 이번에는 아예 예약을 해둔 것이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해물 야채통닭. 뼈치킨은 잘 못 먹으니 순살로 예약해 두었다. 숙소에서 맥주와 함께 치맥을 즐길 예정이라 포장 주문을 부탁해 두었다. 그렇게 조금의 기다림 끝에 치킨 포장 완료. 이제 얼른 돌아가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 같이 익어서 만든 고소한 치킨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메운다. 엄청나게 후각을 자극해서 추운 겨울바람도 무시하고 창문도 열고 간다. 그래도 다행히 그리 먼 거리는 아니라서 금방 도착. 얼른 방에 들어가서 먹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보니 얼른 더 먹고 싶다. 그래도 꾹 참으며 인증샷과 사진을 남기고 일단 맥주부터 깐다. 여기는 성산일출봉이니까 성산일출봉 예일 캔맥주를 미리 사두었다. 평소에 술을 잘 못하는 알쓰지만 이럴 때 먹는 치맥은 그야말로 환상.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게 아닐까? 치킨뿐만 아니라 오징어 해물과 깻잎이 섞인 해물 야채 통닭은 육해공의 완벽한 조합이다. 여기에 특별 서비스로 주신 땅콩이 가득 들어간 우도 땅콩 소스를 곁들이면 이 맛은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오직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주의 치킨 맛이다. 이렇게 환상적인 저녁의 시간을 보내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마지막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어제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녔으니 오늘은 쉬엄쉬엄 천천히 일어났다. 저 멀리 보이는 제주의 아침에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멋지게 떠오른 해. 역시 어제처럼 아침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메뉴가 조금씩 바뀌면서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어 좋은 아침 조식. 그리고 나서 천천히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어디를 갈까 찾아보다가 오랜만에 이곳을 방문해 보기로 한다. 이번 행선지는 성읍 민속마을. 이곳 역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와본 이후 방문했던 적이 없어 다시 한번 구경해볼 겸 찾아오게 되었다. 아직 오전 시간이라 사람이 없어 한적한 느낌의 성읍 민속마을. 제주 민속촌도 있었지만 이곳이 좀 더 가까워 여기로 온 것인데 한적하게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들어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며 읍성도 여러 군데 다녀보았지만 여기는 역시 제주도답게 제주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구멍이 뿅뿅 뚫린 현무암으로 쌓아올린 돌담, 그리고 역시 그 돌로 쌓아올린 성곽. 민속마을로 지정되고 보호되고 있어 옛 모습도 잘 보존되고 갖춰져 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집들 역시 제주도만의 특징을 가지고 지어져 있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옛날 초가집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다. 그렇게 민속마을을 거닐면서 군데군데 곳곳에서 소소한 재미들을 찾으며 이곳저곳 둘러볼 수 있는 묘미가 있다. 단체로 우르르 몰려다니며 구경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한적하게 여유있게 마음대로 돌아보는 것이 이곳에서는 더욱 알맞은 듯한 느낌이다. 사실 솔직히 꼭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단체로 오게 되면 해설사가 붙으면서 마지막에 물건을 파시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인터넷 글과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서 내심 걱정도 됐었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방문했을 땐 그런 일은 없었다. 어쨌든 지금 나는 여유롭게 제주도의 옛 모습을 가진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정취를 한껏 느끼고 있는 중이다. 여기저기 나뭇가지처럼 좁게 뻗은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혼자만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성은 민속마을을 둘러보고 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주시로 돌아간다. 마지막 구경 코스로 간 것은 제주공항 옆에 있는 도도동 무지개 해안도로. 이제 슬슬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다시금 제주공항 근처로 되돌아와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 아니면 이곳에서 제주 여행을 시작을 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원래 유명한 곳이라서 그런 건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걸어다니며 각자의 추억을 저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나대로의 추억을 담기 시작했다.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길, 그리고 그 앞으로 뻗은 해안선, 군데군데 자리잡은 동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도의 추억을 새겨줄 포토스팟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나처럼 제주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제주의 모습을 듬뿍 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제주에 처음 와서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시작으로 제주의 여러 멋진 풍경을 둘러보고 가는데 적당한 시작점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여행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다. 최근 코시국이 길어지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횟수와 그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조만간 또 올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제주 여행에서는 그 마지막을 이곳 해안도로에서 마무리 짓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되어 다시 돌아가는 길. 아직 시간 여유는 있으니 마지막 한 끼를 장식할 곳을 찾아, 아니 굳이 찾아올 필요도 없다. 그저께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왔던 샌드위치.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틀 만에 다시 찾았다. 다시 왔으니 이번엔 먹어보지 못한 메뉴, 새우튀김으로 만든 에비산도를 주문했다. 타마고 산도와 가츠 산도가 맛있으니 틀림없이 에비산도도 맛있을 것이다. 일단 비주얼은 통과. 가지런히 정렬한 새우튀김들이 얼른 맛보라고 유혹을 하는 것 같다. 맛도 당연히 통과. 바삭한 튀김옷 속에 탱글한 새우살이 그 풍미와 맛을 가득 품고 있었다. 입이 작은 사람은 한 개씩 베어 물면 되고, 나처럼 입이 큰 사람은 한 번에 2개씩 베어 물기도 가능하여 먹기도 적당하다. 이렇게 제주 여행의 마지막 식사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 제주 여행은 이렇게 모두 끝나게 되었다. 다시 제주공항으로 돌아오며 이렇게 이번 2박 3일의 제주 여행은 모두 끝났다. 이미 여러 차례 오기도 했고 다음번에 또 오면 되는 일이니까 세상 아쉽거나 별다른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매 순간의 여행은 나름대로 특별한 법. 이번 여행도 나만의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을 하며 또 한순간으로 저장해둘 것이다.